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한미 정상이 오늘 새벽 한미 간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죠. 자세한 내용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시고. 자, 뭐 저희가 일부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자, 원장님 그 총평부터 잠깐 듣고 강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총평은 뭐 하여튼 좀 속이 그냥 허전합니다. 속이 허전하세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주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국제사회 신의를 생각해서 잘 지켜왔잖아요. NPT. 근데 그거를 깨고 NPT가 아니라 NPT의 핵 확산 금지제이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남북한 비핵화 간에. 선언. 예. 근데 북한은 그걸 깨고 핵을 개발했고 핵을 배치했고 거기를 또 넘어서서 이제는 전쟁이 나면 자신들의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초반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건 남한에다가 핵을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의 그 핵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전대미문의 가장 강력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유럽의 서유럽 국가들한테 지금 러시아가 뭐 핵으로 공격한다고 그러는 적 없잖아요. 예.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는 우크라이나 되고 전술핵을 전장에서 쓰겠다는 얘기지. 예. 유럽의 어디 국가를 가도 그렇게 핵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데 유럽에는 핵을 5개 나라의 6개 기지에다가 150개나 배치를 했는데 우리는 핵을 1991년까지 거의 1000개 가량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토보다 더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겠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만 벌거벗고 우리는 미국한테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다 양보를 하고 그 대가로 얻은 게 추상적인 핵 억지를 얻었다는 거죠. 물론 뭐 이게 뭐 제도화를 해가지고서는 뭐 핵 협의 그룹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미국의 완전한 선의의 의지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일 관계에서도 선의에 의지하고 한미 관계도 선의에 의지하는. 한일 관계에서 선의에 의지하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지만 미국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부분이지만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걸 볼 때 미국이 지금 사실 이 시대가 신냉전 시대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미국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냉전적 질서가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역대 최고의 무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한테는 미국이 뭐 중국하고 무역하는 거 좀 조심해라, 또 가능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국민의 싸고 좋은 물건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 최고의 무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신냉전입니까? 과거 냉전 시대에 미소간에 그런 일이 있었네. 거기다가 무슨 기후 환경 뭐 또 핵 확산 방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어. 팬데믹이라든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의제들이 많거든요. 이게 냉전이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냉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의존하면 미국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준다라고 이제 그런 세계관에서 미국한테 의존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기본적인 핵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그럴 때는 유엔에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위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다 포기하고 전술핵 배치도 안 하겠다는 거를 못을 받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은 또 다른 엄청난 이건 손실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원자력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축하고 그다음에 제철이에요. 우리 폐연료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처분이 곤란한데 이거를 다시 재처리만 하면은 또 다시 연료로 다시 쓸 수 있고 수입도 안 하고 다시 쓸 수 있거든. 그리고 획기적으로 그 분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재처리가 우리한테 지금 사활이 건 문제인데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를 안 해준다거나 뭐 그 핵을 우리가 개발할 권리를 안 준다고 하면은 적어도 재처리나 농축 지금 20%까지밖에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더 20% 이상을 할 수 있게 50%나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거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제철이 이야기도 못 꺼냈다. 못 꺼냈으니까 뭐 원자력 협정을 지킨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그런 거를 의식을 하셨는지 전 모르겠는데 참모들이라도
분명히 알 텐데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다시 하겠다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원자력에 있어서의 농축과 제철이 문제. 제철이를 그걸 포기했다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강론을 딱 가보면요. 제가 총론에서 너무 많이 아닙니다. 이제 잘해주셨고 이제 강론으로 봐보면 워싱턴 선언 중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완전히 신뢰라는 게 좀 가능합니까? 이게 저는 사람 간에도 이게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데 진짜 완전히 이런 신뢰한다. 문장이 맨 처음에 이게 나와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미국한테 전쟁에 져서 패전국인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우리를 위협까지 하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개발할 능력도 북한보다 훨씬 능력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는 한미동맹을 생각하고 국제사회의 신의를 생각해서 안 하는 건데 예. 그러면 미국이 한국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고 하면은 뭔가 미안한 마음으로 미국이. 우리가 확장 억지를 보다 신뢰성 있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왜 미국의 확장 억지를 신뢰한다는 말을 첫 번째 여기다 왜 쓰냐고요. 왜 썼나요? 예? 왜 쓴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제가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니까 아니면 또 제가 그 참모들도 아닌데 예. 미국을 믿는 거죠. 미국을 너무나도 믿는 거죠. 우리 한국의 권력보다도 미국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의의 존재라고 보는데 그 IRA나 뭐 반도체법이나 보면은 미국이 뭐 아주 뭐 절대로 우리하고는 그 이해관계를 같이 안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예. 근데 안보에 있어서는 그럼 절대적으로 같이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미 간의 원자력 이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왜 예.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다가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죠. 이게 지금이 냉전 시대고 한미가 동맹이고 중국이 거의 가상적이라면 그런 시대가 아닌 건 미국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 왜 우리만 그걸 모르는지 저로서는 참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금 한 워싱턴 선언이란 게 아주 뭐 백해무익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상당히 그간에는 미국이 우리를 해구산 씌워준다 그러고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는데 예. 이제 조금씩 공유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한 거에 견져볼 때는 너무나 얻은 게 추상적이고 작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포기한 거는 정말 주권의 핵심 사항이 우리 생존권에 거의 가까운 거를 포기한 그런 셈인데 얻은 게 우리는 구체적인 거를 얻었고 아마 제가 추측건데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은 역시 미국 최고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할 때는 미국의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네.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한 적이 없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걸 함께 하겠다. NCG로. 한국 정부하고는 안 했죠. 한국 정부랑 한국 정부는 안 했지만 유럽에서는 핵 기획 그룹이 있잖아요. 예. 핵 기획 그룹은 거기는 아예 5개 나라 6개 기지에 각각 뭐 20개, 50개, 뭐 30개 이렇게 해가지고선 핵무기 전술핵을 다 갖다 배치하고. 근데 물론 그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는 그 통제하고 하는 거는 미군이 하죠. 그렇지만 그 나라에 배치해 놓고 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국방장관끼리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나토에게 MPG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핵 기획 그룹. 유럽의 그 저 핵 기획 그룹.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거기서 국방장관끼리 모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뭐 지금 우리 유럽의 핵 위협이 우리가 받는 위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미국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50년 전부터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유럽은 하고 있는 거고 미국과. 거기다가 핵을 사용해야 될 때는 그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한테 서로 상의를 하죠. 예. 그렇지만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예. 그 나라 이태리에는 기지가 2개인데 이태리 같으면은 이태리의 전략 폭격기에다가 이태리의 전투기 조종사가 몰고 가가지고서는 미국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에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냐 실감나게 그 서로 협의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고 하는 게 뭐 기획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공동 실행, 대응 우리가 실행. 뭐 핵에 대해서 뭘 알아야 기획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주는 정보를 지금까지는 브리핑조차 없었는데 브리핑을 받는다. 그리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해봐라. 그 질문에 답변 정도는 해주겠죠. 그렇지만은 같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뭐 하는 것이 실물이 없으니까. 실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뭐 그 안고 빠진 뭐 찐빵이라나 뭐 이런 것처럼 예. 팥이 없는 안 들은 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운영할 핵이 없는데 뭘 가지고 전술핵 배치가 안 돼 있는데. 네. 그럼 실제로 그 NCG 그 뭐 누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하는 이번에 된 거 있잖아요. 예, 아니 요번에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예, 우리가 NCG 고. 그럼 이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그 MPG랑은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점은 미국이 결국 결정으로 간다는 건 같은데 그러니까 버튼은 미국이 누르는 거죠. 제일 다른 거는 유럽에는 핵을 20개, 30개, 50개 이렇게 여기저기 배치해 전술핵이 놓고 배치대가 있다. 거기다가 유럽에는 프랑스나 영국이라고는 핵 보유국 자체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 위협을 유럽은 거의 안 느끼고 진짜로 편안하게 사는 거고 서로 억지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북한의 핵 위협 아무리 북한이 뭐 우리한테 핵을 위협해도 걱정 안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근데 전략 핵 잠수함 상시 막 또 오게 할 수 있다. 뭐 이것이 또 엄청나게 큰 걸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유럽보다 조금 난 거는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양자 간의 그 다자간의 협의체니까 유럽은 30개. 미국한테 바로바로 질문하고 왔다 갔다 질문하니까 예. 훨씬 소통은 잘 되겠죠. 근데 유럽은 한 20개 나라가 단체로 해야 되니까 의견도 통일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뭐 물어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핵 잠수함. 핵 잠수함을 핵 잠수함. 상시 배치한다. 핵 잠수함은 1980년에 와보고 한 번도 안 왔다는 겁니다. 핵 잠수함에는 약 20개 정도의 이제 핵이 있는데. 핵을 장착하고 오는데 지금까지 이제 B1, B2, B50이라고 하는 괌에서부터 이제 뭐 검은 백조. 죽음의 백조 뭐 막 이러면서 예, 왔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는 핵이 장착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괌에는 핵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투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지만 핵은 장착하지 않고 왔던 거라고 보는데 예. 이 전략 잠수함은 핵을 20개 가량 갖고 다니죠. 갖고 다녀서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은 수개월 내로 오하마급 예. 전략 핵 잠수함이 예. 그 수개월 내로 와서 예. 한시적으로 체류하다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표현해 본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킨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어야지 매달 와서 닷새 동안 정도는 있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례적 가시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10년에 한 번 와도 정례적이에요. 요번에 2023년에 오고 2033년에 와도 정례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선의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전작권도 우리가 지금 양도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미국한테 저 안보에 있어서 의존하게 돼서 과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세계 8등의 경제력을 가진 주권 국가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걱정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기자회견 중에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중요한 건 동맹국과 밀접한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밀접한 협의. 네. 여기서 이제 핵 어떤 사용에서 밀접한 협의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핵 버튼을 누를 때 우리 대통령과 누를까 말까 뭐 이런 거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런 건 아니다. 전혀 상의하지 않죠. 전혀 상의 아니다. 버튼 누르는 그리고 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우리 저 워싱턴 선언에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위험한 게 생각된 부분.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즉흥적으로 핵으로 보복한다. 딱 한마디면 이거 한 페이지 반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아주 단순하게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바로 쏜다. 즉흥적으로 핵으로 보복한다. 딱 하나면 되는 건데 핵으로 보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사용해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겁니다. 바로 핵 쏜다. 왜냐하면은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사용한다는 건
글쎄 안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재래식 전력을 할 수 핵이 있다는 아니라 얘기죠. 요번에는 재래식 전력이 훨씬 더 유용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 간의 협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한 거라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은 최소한 아무리 약한 핵폭탄도 약 50만 명이 사망합니다. 한 방에. 예. 그러면은 언제 전화는 물론 대통령은 뭐 지하 참모에서 벙커에 전화를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중요하거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방을 못 쏘게 하는 게 예. 중요한 거죠. 쏘면은 그 다음이 두려워서 못 쏘게 해야 못 되는데. 쏘게 해야 되는데 맞으면은 협의를 한다. 그러면 아하. 한 번 맞아서 이미 50만 명이 죽고 있어. 그런데 그때 전화를 해. 아하. 그러면은 미국은 아직 행동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또 쏘는 게 아니라 예. 김정은이 바이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만약 한국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북한에다가 핵으로 보복하면 그 다음에 워싱턴이나 LA에 쏘겠다. 아. 그럼 미국이 쏠 수 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라고요. 아하. 이런 거 협의 필요 없어요. 음. 협의하는 것보다 협의 안 한다니까 무슨 제가 무슨 뭐 반미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핵은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억지가 자칫하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자동적으로 개입이다. 핵폭탄 보복 핵폭탄이 날아가야 북한이 그게 무서워서 내가 핵으로 서울이나 남한을 공격하면 무조건 나도 핵을 맞는구나라고 그럴 때 못 쏘는 거지. 핵을 쏘고 나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다?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북한 그러면 입장에선 이 선언문을 보고 뭐랄까 그 위협을 안 느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워싱턴 북한은 이제 선언. 한국하고는 별 대화를 할 필요가 별로 없죠. 아, 한국은 그런가요? 미국만 관리하면 미국 말만 들으니까 아하. 한국의 안보 자체를 가뜩이나 전작권도 없는데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한테 생사해탈권을 지금 맡겼다라고 보니 미국만 잘 고살미면 잘하면은 한국을 우리가 어떻게 요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핵 보복을 약속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그럼?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독점적인 권한을 남하고 나눠 갖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국력차가 뭐 경제력만 해도 한 13배 되지만 이거는 압도적인 그 안보에 있어서는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독점적인 권한을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의 누구하고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자유로운 자율제량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돌려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미 간의 핵을 협상하면서 가능한 우리는 추상적으로 미국을 많이 주고 구체적인 거는 많이 얻어와야 되는데 거꾸로 구체적으로 핵 개발 안 한다. 전술핵 배치 요구하지 않는다. 한미 원자력 협정 지킨다. 라고 구체적이고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싹 말끔하게 해결해주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숨이 달린 핵 억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미국의 선의에 그다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만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생사가 지금 결정이 되는 지금 상황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면 북한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북한에서 이 소식을 접했을 텐데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내일쯤 성명이 나올까요? 일단은 한국 정부를 지금 이제 미국에 너무 굴종한다는 식으로 이제 대미 의존이 더 강화됐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비하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그 정상선언에서도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이거 사이버로 불법으로 돈 많이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거고요. 예. 인권 문제 강력하게 지금 항의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은 발언으로 하는데 거칠은 발언 이전에 아마 저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말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자기네도 그래 뭐 우리도 그냥 우리 갈 길 간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 쏜다. 너네는 안보리 위반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미국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이 있듯이 우리도 있다. 그러면서 그냥 쏘면 뭐 말보다도 뭐 아니면 모르죠.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우리 정부를 또 한번 조롱을 할지. 그다음에 그 핵 협의 그룹이 이게 이제 좀 지나면은 여기 이제 한미만이 아니라 또 일본이 슬쩍 들어오고라고 해가지고 뭐 또 일본 외에도 뭐 다른 나라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그렇죠. 이게 미국이 가장 바라는 거는 미국의 그 전략적 저의는 뭐냐면은 지금 한중 한러 관계가 적대국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딱
가로막는 방패 같은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떡합니까? 음. 한국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로 가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가지만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가깝게 지내니 한국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 관계로 가게 만들고 러시아하고도 뭐 우크라이나에 자꾸 무기 주라 그래서 무기 주면 러시아가 우리하고 적대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지금 바이든은 아마 지금 진짜로 파티를 하겠죠. 야, 한국이 우리의 안보를 굉장히 진짜로 도와주는구나. 거꾸로 우리가 외교를 잘하는 거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거꾸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빌어서 자기네들 안보에 훨씬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를테면 일본 같으면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자칫하면 중국하고 동북아 패권을 놓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한국의 소용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이 중국하고 적대 관계가 되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이 먼저 싸워주죠. 그럼 일본은 훨씬 자기네는 구경하면서 또 더 나쁘게 생각한다면은 6.25 때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부흥했잖아요. 네. 지금 일본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30년을 지금 불황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한국에 한 번만 전쟁이 더 나면 일본은 다시 일어선다. 그런 생각을 일본의 구급파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자꾸 일본을 대신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적대관계 쪽으로 자꾸 가느냐 그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 국가 지도부가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보다 더 잘 지내라는 게 전혀 아니고 미국을 한국의 대전략의 주축으로 삼때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우호 관계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고선을 지켜가면서 오히려 덕담과 칭찬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축여주고 우리의 실리를 챙기라는 거죠. 반도체나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거 실리를 챙겨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내일이나 모레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얻은 게 없어 네, 보이잖아요. 그 얘기 잠깐 1분만 더 해보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반도체법과 RA법에 대해서. 네. 성과가 그러면 어떻게 한 보세요? 문장이 더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법 IRA 그 인플레이션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우려 사항이 있는 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평가라는 건 뭔가 긍정적 평가인가 부정적 평가인지는 모르지만 예. 미국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 제가 저한테 섬뜩하게 와닿는 게 예. 이게 다 한국한테도 유리해서 호혜적이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자기 영업 기밀 다 내줘야죠. 그다음에 재무적으로도 다 회계 다 보여줘야죠. 중국에 자기네 반도체 40%를 생산하는데 장비 현대화를 못하죠. 지금 요번에 우리가 이걸 조만간에 빨리 얻어오지 못하면 10월 이후에는 중국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공장에 새로운 장비가 못 갑니다. 그 얘기는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0년 내에 도태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설사 뭐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정상회담에서 그거를 바로 뭐 바이든이 뭐 해주겠다라고 하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걸 빨리 챙겨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